최근에 상품이 몇 개가 빵 터졌다면서요? 네, 두 가지인데요. 이고요. 8,400만 원까지 했고요. 잘하면 1억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발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유튜브를 봤더니 많았어요. 아, 많이 올리시면은 이것도 대량 꿀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처음 보는 상품 무조건 보려고 해요. 많이. 완전 꿀팁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은 8,000셀러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끝장캐리 8기를 수강했던 미네입니다. 얼마 전에 미네님이 한턱 쏘셨거든요. 매출이 잘 나왔다고. 그래서 얼마의 매출이 났다는 거예요? 8,400만 원까지 했고요. 잘하면 1억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 매출 8천만 원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와, 순수익도 상당했다면서요. 얼마나 마진율이 되나요? 저는 40% 정도 하고요. 2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진율이 되게 높은데 그 미네님 예전부터 보면은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했었거든요. 네. 비결이 혹시 뭐예요?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팔 때도 있고요. 배대지를 이용할 때 좀 포장비 같은 데를 좀 저렴하게 쓸 때도 있고, 저는 그냥 비싸게 팔아요. 그래도 팔리나요? 네, 팔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개를 묶음으로 판다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만약에 어떤 상품이 10개 정도 팔렸다고 하면은 상품 한 개마다 배송비가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마진율이 50%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걸 합배송을 하면은? 그렇죠. 10개가 만약에 안 된다거나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제 5개를 하더라도 배송비는 2번만 나오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확대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고객님이 한 개를 주문 보통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막 10개씩 주문하고 이러는 상품들이 있는 건데 네. 어떤 상품이 그래요? 얼마 전에 100만 원 넘게 결제된 게 있었는데 무슨 게이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측정하는 건데 사실 정확히 저도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사셨던 분이 또 재구매를 하신 거예요. 한 3개월 있다가 10개를 시키셨는데 뭐 네. 이제 20개를 시키셨다던가. 그리고 식품, 커피 캔디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만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모델별로 뭐 3개씩 같이 사신다던가. 아, 커피도 판매하시는구나. 네, 커피도 잘 팔리고요. 저는 예전에 쌀도 팔았어요. 와, 식물 검역만 하면 됩니다. 진짜 특이한 아이템 많이 파셨는데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한 지 좀 오래 되셨잖아요. 네네. 평소에 또 매출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 매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가 사실 매출이 늦게 난 쪽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팔면 안 되는 것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를 팔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내고 싶으니까 이게 잘 팔리나 봐 하고 올렸다가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페널티 받았어요? 네, 페널티 받았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에 퇴점된 경우도 있었고 쿠팡도 계정 정지가 됐어요? 네, 정지됐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도 퇴점당하고 쿠팡도 정지당하면 어떻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다시 입점했죠. 아, 다시 입점했구나. 네, 쿠팡은 하나만 살아있고요. 입점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쿠팡 계정은 한 개밖에 없고 네, 그런 나머지는- 상태에서 매출이 8천 이상으로 났단 얘기예요? 그렇죠. 와, 대박이야. 거의 아. 90%가 스마트 스토어예요. 네. 야, 그냥 쿠팡은 그냥 용돈벌이 같은 느낌이 들고 쿠팡 용돈벌이가 얼만데요? 한 뭐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네. 순수익으로? 아니요, 아, 매출이죠. 매출. 용돈이에요. 근데 너무 정산이 오래 걸리고 문제도 많고 고객들이 좀 진상들이 가끔씩 있으시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사랑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 사랑해요. 사랑해. 근데 쿠팡이 어쨌든 뭔가 터지면 엄청 팔리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미네님 사업일기 같은 걸 보다 보면은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고객이 구매하고 반품 신청을 하면 즉시 환불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미네님이 파고들어서 방법을 찾아내셨다면서요?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배송 기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 문제가 아니라도 뭐 배가 안 땄다든가 품절이라든가 이런 피치 못할 이유로 배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사전에 쿠팡에서 경고를 때려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늦어지긴 했는데 고객님한테 연락을 사전에 드린 상태이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반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자기가 반품 신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주다가 뭔가 배송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환불시켜버리는 거예요. 5만 원 이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고객님들께서 그냥 현금으로 입금해주세요. 그럼 정산이 바로 되는.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쿠팡 제도를 마련한 게 보상 신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저희가 증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품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다른 사유를 대면서 단순 변심인데 사이즈가 안 맞다 뭐 이런 이유로 그냥 반품을 해버리시기도 해요. 근데 증빙 사진을 보면 그냥 땅바닥을 찍어두시거든요. 그냥 이제 뭔가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또 얘기를 해요. 맞아. 뭔가 제대로 정말 하자가 있다는 게 판명이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속상하죠. 그게 3만 원, 5만 원일지라도 저희는 사업가잖아요. 손해를 보지 않게 손실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배대지에 요청을 여러 군데 했어요. 배대지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쿠팡에 그 주문번호랑 고객님의 성함을 프린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거를 상품과 함께 찍은 사진 출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저희가 방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반품이 들어오면요. 쿠팡에 이제 보상 신청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럼 그 링크를 가서 예를 들어 옵션 번호, 상품 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서 증빙을 제출하면 돼요. 하는데 사실 익숙해지면 5분이 안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걸 해놓고서 이제 저희는 보상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월할 경우에는 한 3시간이 있으면 보상이 확인됐다 이러면서 돈이 이제 바로 다음 주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증빙 자료가 뭐 예를 들어 통관 흐름이라든가 출고미지라든가 한데 단순 변심일 경우에 고객님이 이제 단순 변심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출고 이미지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출고 이미지가 멀쩡하니까 네. 이거는 뭐 물건에 하자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단순 변심인데 고객님이 다르게 신청을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일종의 약간 보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쿠팡에 그런 먹튀 고객님들 방어하는 꿀팁,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 사진 찍을 때 쿠팡 주문번호랑 고객 이름 이런 정보를 같이 사진을 찍게끔 만들어서 그걸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 쿠팡이 보상 신청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나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저장해 놓고 진짜 한번 꼭 써먹어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미네님은 스마트 스토어를 되게 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거의 스마트 스토어 90%, 80%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데 좋네요.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도 되게 빠르잖아요. 맞아요. 구매 확정이나 배송 완료되고 8일 후에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1월 달에 8,400 매출 낸 거 네. 벌써 다 입금 다 됐겠네요? 됐죠, 다 됐죠. 아, 그래서 뭐 축하 파티라도 했나요? 그냥 치킨 시켜 먹고 오히려 오션님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커서 끝장캐리 코치진 분들하고 오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죠. 아, 좀 맛있었습니다. 지금 월 순수익이 2천 이상 됐잖아요. 네. 지금이랑 예전에 잘 못 벌 때 비교해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예요? 일단은 원래 가정주부였다가 되게 어깨뽕도 좀 들어가고 애들한테 이제 엄마는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혼자 벌 때는 그냥 좀 남편한테 좀 미안한 게 많고 1,000원, 2,000원 아끼려고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예전보다는 하게 되고 제가 요즘 목욕탕 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탕을 지지면서 세신 받는 게 제 요즘에 좀 즐거운 낙이고 또 세신을 받는구나. 네. 거기 누워가지고. 네, 머리도 감겨줘요. 마사지도 해주나요? 마사지도 해줍니다. 이제 마사지까지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툭 내고 나오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오. 그런 게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상품이 몇 개가 빵 터졌다면서요? 네, 2가지인데요. 일단 종류로 말씀드리자면 식품이고요. 아, 식품이구나. 네, 이게 정확히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광풍이었던 아주 유행했던 아이템이 있었죠.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번에가 2차 유행이었거든요. 처음에 유행했을 때는 그냥 와 부러워 뭔가 나도 저런 걸 팔고 싶어 해서 생각해서 그냥 그때 끄적끄적 그냥 상품명도 제가 아무렇게나 지은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년이 지나서 2025년 겨울에 갑자기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발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유튜브를 봤더니 이제 따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따라 만드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초콜릿이 있을 것이고 그 틀도 제가 몇 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 딱 자체가 아니라 요거에 들어가는 재료구나. 네, 재료랑 그거를 만드는 이제 용기라든가 아, 네. 그러니까 유행템의 곁다리 상품들인 거죠. 그게 이제 2년 후에 저한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야, 근데 그때 잘 캐치를 했던 게 또 유행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계속 그런 소싱법을 시도를 하고 계시나요? 네,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TV를 좀 많이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TV를 보는 게 내가 노는 게 아니고 나는 일하고 있는 거야. 그쵸? 상품 소싱 일하는 중이야. 거야. 노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네요. 네.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아, 효자 상품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는데 시간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업로드도 이제 이번에 직원한테 아예 위임을 시켰고요. 저는 좀 처음 보는 상품은 무조건 잘 찾아보려고 해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고매출을 내려면 사실은 남들하고 조금씩은 달라야 돼. 그래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부품 이런 것들도 좀 팔리거든요. 그게 또 은근히 좀 허들이 있어요. 기종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파는 물건이고 현지 판매처도 이제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그걸 효자 상품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야, 멋있다. 그런데 식품을 많이 파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식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식품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오션님이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오바오를 보면은 리뷰가 많이 달려있는 그 현지 판매처들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상품인데도. 그럼 제일 리뷰가 많고 판매량이 많은 판매처가 또 가격도 제일 싸요. 이제 그거를 발굴해서 파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안전하니까. 맞아. 불량식품이 아닌 거를 팔아야 되니까. 네, 맛과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거고. 한 번은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온 물건 중에 젤리 같은 게 또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식품이네요. 그게 제가 이제 소싱을 해서 팔았는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리뷰가 달렸는데. 어쨌든 해외 구매되니까 가격이 현지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배송비랑 간이통관이라고 식품에 붙는 비용이 있는데 아무리 500g, 300g이어도 가격이 13,000원 정도가 붙어버리니까 비싸거든요. 근데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객님의 리뷰를 반영해가지고 맛있는 판매처를 찾아 나섰어요. 아, 그래서 현지 판매처를 이제 바꿨어요. 그랬더니 좋은 리뷰도 올라왔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자기한테 맞는 주력 상품을 찾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구매 대행으로 식품을 팔 수가 있는데 수입 식품 및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식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못 파는 식품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의 부속이 그쵸. 원료로 들어간 뭔가 그런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컵라면인데 사골 국물이야. 이런 건 팔면 안 되고요. 원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사과인데 그냥 사과야.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가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차피 그 영업 등록하시기 전에 듣는 교육에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교육 하나 수료하시고 영업 등록하시면 우리 식품 팔 수 있거든요. 남들 안 파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릇이 있거든요. 좀 특이하게 생긴 그릇이었어요. 고객님의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그릇을 20개를 구매하시고 싶다 하셔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약간씩 말씀을 드려요. 현금 영수증을 끊어드리면 증빙이 되시고 5% 할인을 이제 마켓 수수료만큼 빼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산이 되는 거니까 계좌입금이 네. 되는 거니까 좋죠. 그래서 식기류를 많이 올려보시는 거, 특이한 거, 업소에서 쓰시는 그릇 같은 거를 많이 올리시면은 이것도 대량 꿀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보통 한 개씩만 잘 안 사니까. 그렇죠. 완전 꿀팁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왕 이제 오션님 따라 나왔으니까 네. 풀어드려야죠. 근데 미네님은 처음부터 뭐 일을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전업주부를 하다가 갑자기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혹시 뭐예요? 근데 저도 집에서 이제 애들만 키우다가 점점 이제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고, 그러니까 남편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구매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애들
애들이랑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점도 있긴 한데 사무실을 낼까 고민을 했는데 점점 애들이 이제 자기 생활이 생기니까 사무실을 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면 학원도 많이 좀 다닐 거고 학원비도 많이 들죠. 네, 학원비가 들죠. 학원비가 점점 많이 드는데 돈을 제가 잘 벌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학원을 보낼 수 있겠네요. 네, 저희 남편이 저보고 회장님이래요. 잘 버니까 모시고 산다고 회장님이라고. 너무 좋네. 제 목표가 효자 상품은 효자 상품대로 계속 발굴을 해내면서 매출이 계속 5천 이상씩 나오게 하는 게 목표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5천 이상 하면은 그래도 월 순수익으로 보면은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으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셀러들 모임을 열심히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를 또 우선님이 잘 하시잖아요. 셀러드로 일하다 보면은 계속 집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일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간 멘붕이 와요. 우선님한테만 매달리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꿀팁 같은 것도 얘기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대처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더 스무스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가 같이 커나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이렇게 나면은 서로 이렇게 10명한테 선물 쏘기 같은 거 하거든요. 랜덤 이런 거.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마치 저한테 혼자 일하는 1인 대표가 아니라 회사가 있는 느낌을 줘요. 초짜 때는 그거를 쏘는 사람들 보면은 빨리 나도 매출을 올려서 쏘고 싶다. 근데 그게 진짜 실현이 됐을 때 아, 나도 이렇게 됐구나라는 희열이 있었거든요.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게 뭐라고 되게 뿌듯해. 아, 나 우리 회사에서 이거 보내줬어. 남편한테도 보내주면서. 회사라고 얘기했다고? 제 회사라 그래요. 저는 오전님 만나는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 아, 나 회식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게 일을 해야 또 이게 성과도 잘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셀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일을 2022년 12월에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대기업 연봉만큼 버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대기업 연봉 이상 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네. 안녕!